그냥 투자만 해서 10배, 100배 그렇게 오르는 품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당장 반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 없냐? 부동산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동산만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짜장면도 올랐죠. 1970년 짜장면 100원. 지금은 서울에는 5,000원인 데도 있고, 아직 안동에는요 한 3,000원 하는 데가 있습니다. 쌀 가격은 어땠을까요? 40kg 기준으로 1970년대 2,880원이었네요. 지금은 61,000원이고요. 이것도 10년 전 자료네요. 택시 요금 1972년도에 90원. 그쵸.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었죠. 우리의 물가도 많이 올랐었죠. 물론 상승폭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택시가 오름폭하고 버스하고 지하철 오름폭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부동산뿐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 어느 정도 따라서 물가와 연동돼서 이렇게 오르는 게 맞습니다. 이것이 물가와 연동돼서 오르는 물가의 상승이라고 본다면은 부동산은 어떤 품목이냐면 그 시기마다 그 부동산의 투기가 이루어진다거나 저금리로 돈이 많이 시중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이런 식으로 오버슈팅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버슈팅하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금 물가 상승률 정도로 떨어져 오고, 때로는 그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죠. IMF 때 강남 아파트 1억대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현금도 마찬가지. 현금도 뭐 현금 다발을 집에 숨겨놓으면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만약에 은행에 가서 이자를 받는다고 하면은 은행에 맡기는 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채권에 투자하는 거가 맞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리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부동산에 또 특수한 면이 있죠. 우리나라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 1970년, 80년대 한강의 기적, 그죠? 외국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했죠. 미라클 오브 한 리버라고 했을까요? 또 인구도 증가됐었고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과거와 같은 경제 성장률이 일어날 수 없는 구조가 됐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국이나 여러 신흥시장과 경쟁해야 되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의 적정 가격도 이게 아니고 기울기가 좀 낮아지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발전했다면 이 기울기가 점점 낮아져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나 물가 상승률 고려한 부동산이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가파랐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것조차도 중간에 이제 오버슈팅 할 때가 있다고 했죠. 저금리 유동성 때문에. 근데 지금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이고, 그리고 그 기울기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게 낮아진다면 나중에 떨어지는 바닥은 더 아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장기 하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긴 기간의 고통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부동산만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현금도 채권 투자에도 오르고요. 다 어느 정도 물가 상승과 연동해서 오르고, 물가보다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부동산도 적정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많이 보여드린 그림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오르는 게 물가 상승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맞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지금처럼 지금 아파트 쪽 오버슈팅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때로는 그거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는 과매도가 나오기도 한다. 물론 부동산이 이렇게 되기보다는 조금 정부에서 이제 받쳐야 될 거기 때문에 좀 장기 하향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고통을 당하겠죠. 그래프가 이거보다는 좀 가파르겠죠. 한 이 정도 돼야겠죠. 그죠? 어쨌든 이 기간까지의 고통은 있어야 된다. 여기 닿게까지. 투자면에서 오르는 품목이 있습니까? 부동산이요? 아니요. 짜장면 값도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